삼성증권 이건 무슨 배당이라고 해야 됩니까? 허위 배당이라고 해야 됩니까? 아니면 유령 배당이라고 해야 됩니까? 예. 예. 이 사고가 굉장히 큰 사건인데 네. 여기 좀 이상한 지점이 있다라고 분석을 하셨다고요? 어떤 지점이 이상합니까? 예, 지금 이제 밖에서 많이 알려지진 않았는데 지금 네. 그날 바로 그 다음날 매도를 한 사람들이 대부분이 그 애널리스트들이에요. 대부분이 그렇습니까? 예. 16명이 그 대부분 애널리스트들인데 일반 직원이 아니에요? 예, 일반 직원이 아니고 삼성증권 안에서도 아주 최상위에 있는 아, 그래요? 증권에 대해서 너무 잘 아는 분들이죠. 그 애널리스트들은. 애널리스트가 한두 명 있다가 아니라 상당수가 애널리스트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애널리스트들이 네. 이 증권 시장 그 전체를 전부 다 지배한다고 봐도 되지 않습니까? 분위기를. 그런데 그분들 중에서 이 주식을 시장가로 팔았어요. 이 시장가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 밖에 지금 많이 알려지지 않아서 그런데 이 시장가가 하한가를 그냥 유도하는 시세에 따라 계속 따라가면서 매매를 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하한가로 내려갈 수 있도록 의도된 그런 매매가 있었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 말씀은 기본적으로는 뭐 주가를 자기 뜻대로 만들어내는 주가 조작이죠. 큰 의미에서. 예, 어떤 의미에서는 주가 조작의 그 가능성도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지금 하한가로 내려가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냐면은 진짜 공매도 그 있는 주식을 빌려서 매도를 하는 경우에 공매도가 되지 않습니까? 그 공매도를 하는 사람들한테 이 기회가 되는 것이죠. 실제 돈 벌 수 있는 기회죠. 그렇죠. 이분들은 희생을 하고 그 유령 주식이 마침 들어왔는 게 뭐 모르고 들어왔다 하더라도 그걸 하한가로 내리치면은 값이 전부 하한가로 떨어질 때 그때 이익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은 공매도를 예상하고 있던 사람들이 이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말씀은 이 삼성증권의 애널리스트들이 하한가로 주식을 팔았는데 그거는 이제 존재하지 않는 주식이죠. 그렇죠. 존재하지 않는 주식인데 그런데 이 사람들이 아니라 실제 하한가로 계속 물량이 계속 나오니까 가격이 떨어지겠죠. 그러면 진짜 합법적인 공매도 하는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다가 그렇습니다. 그때 이익을 챙겼을 수 있다 이 말씀이십니까? 그래서 그 3일 전후해서 그 당시에 공매도로 돈을 벌겠다고 하는 세력들이 있었다면 이분들하고 같이 공모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 점도 들여다봐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이분들이 애널리스트들이기도 하고 그때 매매 형태가 그 시장가로 매매를 했다는 점이 이 부분을 의심하게 하는 부분이죠. 원래 이제 공매도라는 건 가격이 떨어질 걸 예상하고 하락장에서 그 주식을 빌려와서 팔아가지고 차익으로 수익을 챙기는 방식이 아닙니까? 그 하한가로 내려가면 그때 사가지고 하한가에서 사가지고 갚으면 되는 것이니까요. 그렇죠. 그럼 그 차익만큼 이익을 챙기는 거죠. 이 공매도라는 제도에 대해서 잘 모르시면 이렇게 설명을 제가 한번 했었는데 그날 방송을 못 들으신 분을 위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1,000원짜리 주식이 있는데 이게 900원으로 떨어질 것 같다. 자기한테는 주식이 없어요. 그럼 빌려와요. 그렇죠. 빌려와 가지고 그 주식을 팝니다. 1,000원에 파는 거죠. 그렇죠. 1,000원에 팔고 900원에 사서. 근데 가격이 떨어졌어요. 그럼 900원에 사서 빌린 사람한테 주면 자기는 주식으로 주면 되니까. 그렇죠. 주식을 빌려서 주식으로 주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1,000원짜리를 빌려와 가지고 자기는 1,000원에 팔고 살 때는 900원에 샀으니까 그렇습니다. 100원의 차익이 남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공매도는 그렇게 차익을 챙기는 방식인데 지금 개주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그 애널리스트들이 주식을 대량으로 하한가로 내놨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아니라 실제 공매도 합법적인 공매도 하는 사람들이 대기하고 있다가 그 찬스로 돈을 벌었을 수 있지 않냐 이 말씀이신 거죠. 그런 이제 개인적인 일탈로 보기엔 좀 어려운 점은 또 한 가지가 더 있는데요. 이분들이 수도 결제라고 이야기하는데 증권을 서로 이제 그 자산을 사고 팔았을 때 증권 회사에 남아 있는 자산이 얼마인지를 판단하는 시스템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때 112조가 늘었다는 거예요. 삼성증권. 그게 어떤 의미입니까? 그러니까 회사의 그
사고 팔고 했을 때 회사의 그 자산이 얼마가 되는지는 아하. 매일 결제를 할 거 아닙니까? 아하. 유가증권이 이게 이제 자사주라서 예. 체크하지 못했다. 예. 예탁원에 안 들어가서 뭐 이런 예, 이야기를. 검증의 시스템에 빠져있던 특수한 상황이라서 못했다 체크하지 못했다고 하는데 그거는 그렇다 치더라도 이 덕분에 왜냐하면 유가증권이 갑자기 늘었으니까요. 그렇죠. 증권이 갑자기 자산이 112조가 그 덕분에 늘었다면 이 결제하는 곳에서 이 자사의 자산이 갑자기 는 걸 어떻게 모르냐. 그렇죠. 5천만 원만 늘어도 그 원인이 뭔지를 파악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원래. 실시간으로 파악합니까? 원래 이게? 마지막에도 다 맞아 떨어져야 되는 거죠. 그 이유하고. 갑자기 112조라는 천문학적인 숫자가 늘었을 텐데 그걸 모르고 퇴근했다는 것은 이거는 그냥 개인적인 일탈로 보기에 제가 볼 때는 의심이 된다는 거죠. 그렇군요. 요 대목을 짚어주는 언론은 없었는데 예. 삼성증권 내부에서 112조의 삼성증권 자산이 갑자기 늘었다면 그러면 그 주식 채권 결제하는 결제 업무부에서 이렇게 그 자사의 자산이 갑자기 이렇게 늘었는데 네. 어떻게 모를 수 있는가? 그렇습니다. 전문적인 영역이긴 하지만 네. 큰 틀에서는 이해갑니다. 아, 그렇죠. 네. 네. 회사 갑자기 재산이 이만큼 늘었어. 예. 그러면 원래 그 5천만 원씩 입출금 되는 것도 다 체크를 해야 되는 거죠. 체크를 하는데 이렇게 늘은 걸 어떻게 몰랐나? 예. 시스템의 결함인가? 아니면 뭐 조직적인 건가? 이런 의구심이 있다는 거죠. 예. 네. 그래서 또 있습니까? 예. 그 이제 개인적인 일탈인지 아니면 조직적 차원에서 이루어진 그 계획된 사건이냐. 하한가 근데 생각해 보면 하한가라기보다는 그 낮은 가격 예. 이렇게 표현하는 게 더 맞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 시장가로 간다는 이야기는 그 프로그램 매매라고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네, 네. 시장가로 내려가면은 투매라고 해서 그 요즘은 전부 전산으로 이 계획을 그렇죠. 해놓고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어느 정도 내려가면 바로 그냥 투매를 이제 던지도록 그렇게 하고 있죠. 그래서 그걸 노리고 그 공매도가 같은 세력들이 그 이해는 했는데 제 말은 이제 용어에서 하한가라기보다는 네. 뭐랄까요? 최저가? 네, 최저가. 예, 네. 예. 상한가에 상반되는 개념이니까. 예, 그렇죠. 하한가는. 갑자기 듣다 보니 그 생각이 나가지고요. 그리고 또 이게 개인적인 일탈로 보려 그러면 개인적 일탈이라고 할 수는 있는데 이게 보통 팔고 나면은 4일 지금 이 케이스는 4일 뒤인데 보통 이틀 뒤에 이제 돈을 찾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럼 이틀 뒤에 돈 찾는다면 우리가 돈을 사실 못 찾아가죠. 바로는 못 찾는데. 못 찾고 우리가 길에 가도 돈을 지갑을 주었는데 현금이 들어있으면 이걸 내가 가져갈 수도 있다고 판단할 수 있지만 수표가 들어있다 하면 혹시나 이게 다시 체크돼 가지고 자기께 될 수 없다고 판단하면 파출소에 갖다 맡기잖아요 보통. 혹은 뭐 이틀 있다가 검증되는 수표라든가 아니면 예. 수표를 낼 때 신분증을 내야 된다든가 본인 신분이 체크되면 망설이게 되죠. 당연히. 그렇죠. 못하게 되죠. 그런데 이 케이스는 그러면 그래서 개인적인 일탈은 아닐 것으로 이렇게 치부하고 넘어가는데 저희가 볼 때는 이게 매도 담보 대출이라는 게 있어요. 매도 담보 대출. 그러니까 이걸 팔았다는 사실이 자기 회사에서는 입증이 되지 않습니까? 예. 팔았다는 그 확실한 그게 나오니까 돈은 안 찾지만 그 담보를 가지고 회사 내에서 대출을 받아 가지고 돈을 찾을 수는 있어요. 그 당일날. 즉시 찾을 방법도 없는 건 아니다. 없는 건 아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이 사람들이 찾았느냐 아니면 안 찾았느냐를 보고 실제로 개인적인 일탈이었다면 그거 찾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자기 돈으로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겠네요. 개인적 일탈로 볼 수 있는데 이 부분은 그런 것도 지금 아닌 걸로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은 예를 들어 내가 100억 정도를 갑자기 벌 기회가 있어. 네. 근데 원래 주식은 이틀 있다가 현금화할 수 있으니까 그걸 금방 가질 수 없고 이틀 동안 들키지 않을 거야 생각하기 어려운데 네. 만약에 정말 돈 욕심이었다면 이 증권 회사에 있는 사람들이라면 알고 있는 무슨 담보 대출이요? 매도 담보 대출. 매도 담보 대출. 그거는 즉시 현금화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 사람들이 뭐 100억 200억을 먹고 튀려고 했다면 빌려가지고 눈이 멀었다면 네. 바로 현금화해서 튀었을 텐데 그런 것도 없다면 이게 그 소위 도덕적 문제에 일탈 또는 뭐 도덕적 해이 때문이냐 뭐라 돈에 눈이 멀어서 그냥 개인이 그게 아닐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 다른 가능성을 예. 봐야 되는 거 아니냐 그죠? 그리고 대부분의 이제 기관들이 공매도를 할 수 있지 개인들은 사실 공매도 하기가 힘들거든요. 예. 그래서 이 기관 못하지 않습니까? 예, 못하죠 거의. 예.
예, 그래서 공매도를 할 수 있는 기관들하고 관련이 돼 있다면 이건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그때 있었던 그 거래를 이 16명에 국한하지 말고 네. 그때 있었던 거래 전반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네요. 그렇죠. 공매도를 찍은 사람들. 그 3일 정도 사이에 공매도를 하기 위해서 또 확보했던 사람들은 다 한번 이 관계를 분석을 해봐야 된다. 꼭 삼성증권이 아니더라도. 그렇죠. 왜냐하면은 이 삼성증권이 아닌데도 많이 개입돼 있고 이게 일어난 거는 삼성증권인데 네. 이런 게 제가 듣기로는 다른 증권 회사도 있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전반적으로 금융시장 전체의 문제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삼성증권이 16명만 들여다봐서는 실체를 모를 수도 있다.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이 또 실제 초기에 발표된 것처럼 정말로 순간적으로 눈이 멀어서 그랬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으나. 네, 그렇죠. 배제할 수는 없으나. 그렇지만 워낙 전문가들이니까 그게 아니라 이 기회를 활용해서 돈을 자기들이 아니라 누군가 다른 곳에서 벌고 뭐 나눌 수도 있는 거니까요. 그렇습니다. 예. 그런 가능성도 충분히 따져봐야 된다. 그렇습니다. 예. 실수를 가장해서 누군가 이 기회에 금전적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기획이 있었던 거 아닐까? 예. 뭐 그렇게 의혹을 워낙 전대미문의 사건이니까요.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이런 케이스가 보통 이제 금융시장에서 사실 만연돼 있는데도 그동안에 금융개혁이 사실 안 되고 있었고 금융감독원에서 퇴직하거나 그만둔 사람들이 보통 감사로 보통 가서 그 회사 내에서 감사 역할을 하거든요. 근데 참 많죠. 예, 네. 대부분 감독기관이 이제 피감기관으로 가서 취직하는 경우. 그렇습니다. 네. 대부분 가서 그 사람들이 진짜 감사를 하고 감독을 해야 되는데 이분들이 금감원 대외 로비 창구 역을 맡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정관예우 이런 걸 가지고. 금융기관에 특히 그런 게 많은 것 같아요. 금융기관에. 그래서 이제 마피아를 만들죠 그래서. 예, 저희도 이름 붙이기를 뭐 끼리끼리 또는 뭐 그들만의 리그 이렇게 해서 이게 밖으로 안 알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를 들면 지금 이걸 감사를 제대로 해야 할 금융감독원이 결국은 이 증권회사에 나중에 금융감독원을 관두고 나서 이런 그 금융기관에 고위직으로 가서 그렇습니다. 금융기관에 고위직에 있던 사람이 금융감독원 후배하고 얘기를 해가지고 그렇습니다. 문제를 해결한다든가 예. 스무스하게 넘어가자고 그렇고 한다든가. 이번 사건에서도 있었지만은 김기식 원장이 거기에 들어가서 금융감독을 현장 조사를 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대부분 현장 조사가 없습니다. 보통은 이 사고가 나면 자체 조사해서 보고서 올리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보고서를 보고 충분한 조사가 이루어졌다 아니다. 예. 아니다 싶으면 추가로 알아서 하라고 하죠. 그렇죠. 근데 이번에는 현장에 가라고 했어요. 네. 그건 잘한 조치입니다. 그런데 그런 이제 그 김기식 원장이 그런 사람이 들어가서 이걸 하는 것을 대단히 불편하겠죠 앞으로. 그러니까 이제 이 김기식 원장이 금융감독 원장이 되면 이제 그런 조치들은 너무나 불보듯이 뻔하고 앞으로 자기들의 이제 밥그릇이 상당히 깨어질 가능성이 이제 아주 높아지는 거죠. 지금 말씀은 이제 지금 쟁점으로 되어 있는 것은 피감기관에 지원을 받아서 출장을 간 것에 대해서 그게 적법하냐 혹은 뭐 꼭 필요한 출장이었냐 아니면 단순한 외유였냐 이런 공방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하고는 별개로 지금 요 사건 관련해서 금융감독원이 취한 조치의 기준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통 그렇게 이제 이야기해서 지금 발목을 잡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이분이 들어가 가지고 금융 시장을 개혁하기 시작하면 불편할 사람들이 너무 많거든요. 도덕성 문제하고 별개의 이야기를 지금 하시는 그렇습니다. 겁니다. 도덕성 문제는 저는 크게 문제가 만약에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하면 처벌하면 되는 것이고 그것도 검찰과 지금 선관위에다가 유권 해석을 의뢰해놨고 그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에 따라 처벌하면 되는 것이지. 근데 지금 그거 말고 그 금융감독 원장으로서 전문성 혹은 뭐 필요성 이 얘기를 하시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저는 그 이분이 실제로 금융개혁 지금 대단히 중요한 그 지금 그 촛불 정신에도 그런 그 지금 금융개혁하고 재벌개혁에 대한 그 지금 명령이 있지 않습니까? 국민적인 명령이 있는데 이거를 할 수 있는 분이 그렇게 알려져 있거든요. 김기식 원장이 이제 이런 걸 할 수 있는 저승사자다. 그렇게 다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시장에서. 그거는 시장의 인식이 그러합니까? 네, 지금 사실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고 옛날에도 그분의 그 말 속에 그런 것들이 많이 있었고 그러니까 이분이 들어오면 이제 자기들이 불편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불편한 점이 금융기관에서 있을 수 있다. 그렇죠. 그래서 그분들이 사실 이 금융기관도 보면은 홍보 그 언론 광고나 이런 걸 통해서 홍보를 할 수 있는 금융기관에 광고가 많거든요. 그래서 언론이 여기에 보조를 맞췄고 제가 볼 때는 그 언론의 그 광고에 따라서 그 이 말이 좀 시작되니까 정치권에서도 이제 기회다 해서 아마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격에 지금 저걸 그게 이제 원장님의 해석이시고 네. 원장님이 해석하시기로는 금융 기관들이 불편해한 것이 영향을 미친 부분이 있지 않느냐? 예.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수도 결제라고 이야기하는데 네. 증권을 서로 이제 그 자산을 그 사고 팔았을 때 증권 회사에 남아 있는 자산이 얼마인지를 판단하는 시스템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때 112조가 늘었다는 거예요. 삼성증권. 그 어떤 의미입니까? 그러니까 회사에 그 사고 팔고 했을 때 회사의 그 자산이 얼마가 되는지는 매일 결제를 할 거 아닙니까? 아하. 유가증권이 이게 이제 자사주라서 예. 체크하지 못했다. 예. 애탁원에 안 들어가서 뭐 이런 이야기를. 검증의 시스템에 빠져있던 특수한 상황이라서 못했다. 체크하지 못했다고 하는데 그거는 그렇다 치더라도 이 덕분에 왜냐하면 유가증권이 갑자기 늘었으니까요. 그렇죠. 증권이 갑자기 자산이 112조가 그 덕분에 늘었다면 이 결제하는 곳에서 이 자사의 자산이 갑자기 는 걸 어떻게 모르냐. 그렇죠. 5천만 원만 늘어도 그 원인이 뭔지를 파악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원래. 실시간으로 파악합니까? 원래 예. 이게? 마지막에도 다 맞아 떨어져야 되는 거죠. 그 이유하고. 갑자기 112조라는 천문학적인 숫자가 늘었을 텐데 그걸 모르고 퇴근했다는 것은 이거는 그냥 개인적인 일탈로 보기에 제가 볼 때는 의심이 된다는 거죠. 그렇군요. 요 대목을 짚어주는 언론은 없었는데 예. 삼성증권 내부에서 112조의 삼성증권 자산이 갑자기 늘었다면 그러면 그 주식 채권 결제하는 이 부분을 의심하게 하는 부분이죠. 원래 이제 공매도라는 건 가격이 떨어질 걸 예상하고 하락장에서 그 주식을 빌려와서 팔아가지고 차익으로 수익을 챙기는 방식이 아닙니까? 그 하한가로 내려가면 그때 사가지고 그렇죠. 하한가에서 사가지고 갚으면 되는 것이니까요. 그렇죠. 그럼 그 차익만큼 이익을 챙기는 거죠. 공매도라는 제도에 대해서 잘 모르시면 이렇게 설명을 제가 한번 했었는데 네. 그날 방송을 못 들으신 분을 위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1,000원짜리 주식이 있는데 이게 900원으로 떨어질 것 같다. 예. 자기한테는 주식이 없어요. 예. 그럼 빌려와요. 그렇죠. 빌려와가지고 그 주식을 팝니다. 예. 1,000원에 파는 거죠. 그렇죠. 예. 1,000원에 팔고 900원에 사서. 근데 가격이 떨어졌어요. 네. 그럼 900원에 사서 빌린 사람한테 주면 자기는 주식으로 주면 되니까. 그렇죠. 주식을 빌려서 주식으로 주면 되는 거거든요. 네네. 근데 1,000원짜리를 빌려와가지고 자기는 1,000원에 팔고 예. 살 때는 900원에 샀으니까 그렇습니다. 100원의 차익이 남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공매도는 그렇게 차익을 챙기는 방식인데 지금 개주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그 애널리스트들이 주식을 대량으로 하한가로 내놨기 때문에 예. 이 사람들이 아니라 실제 공매도 합법적인 공매도 하는 사람들이 대기하고 있다가 네. 그 찬스로 돈을 벌었을 수 있지 않냐 예. 이 말씀이신 거죠. 그런 이제 개인적인 일탈로 보기엔 좀 어려운 점은 또 한 가지가 더 있는데요. 네. 이분들이 삼성증권 이건 무슨 배당이라고 해야 됩니까? 허위 배당이라고 해야 됩니까? 아니면 유령 배당이라고 해야 됩니까? 예. 예. 이 사고가 굉장히 큰 사건인데 네. 여기 좀 이상한 지점이 있다라고 분석을 하셨다고요? 어떤 지점이 이상합니까? 예, 지금 이제 밖에서 많이 알려지진 않았는데 지금 네. 그날 바로 그 다음날 매도를 한 사람들이 대부분이 그 애널리스트들이에요.
대부분이 그렇습니까? 예, 16명이 그 대부분 애널리스트들인데 이 일반 직원이 아니에요? 예, 일반 직원이 아니고 삼성증권 안에서도 아주 최상위에 있는 아 그래요? 증권에 대해서 너무 잘 아는 분들이죠. 그 애널리스트들이. 애널리스트가 한두 명 있다가 아니라 상당수가 애널리스트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애널리스트들이 몰랐네요. 네. 이 증권 시장 그 전체를 전부 다 지배한다고 봐도 되지 않습니까? 분위기를. 그런데 그분들 중에서 이 주식을 시장가로 팔았어요. 이 시장가로 가는 건 뭐냐면 이 밖에 지금 많이 알려지지 않아서 그런데 이 시장가가 하한가를 그냥 유도하는 시세에 따라 계속 따라가면서 매매를 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하한가로 내려갈 수 있도록 네. 의도된 그런 매매가 있었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 말씀은 기본적으로는 뭐 주가를 자기 뜻대로 만들어내는 주가 조작이죠. 큰 의미에서. 예, 어떤 의미에서는 주가 조작의 그 네. 가능성도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지금 하한가로 내려가게 되면 예.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냐면은 진짜 공매도 예. 그 있는 주식을 빌려서 매도를 하는 경우에 공매도가 되지 않습니까? 네. 그 공매도를 하는 사람들한테 이 기회가 되는 것이죠. 실제 돈 벌 수 있는 기회죠. 그렇죠. 예. 이분들은 희생을 하고 예. 그 유령 주식이 마침 들어왔는 게 뭐 모르고 들어왔다 하더라도 그걸 하한가로 내리치면은 예. 값이 전부 하한가로 떨어질 때 그때 이익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은 공매도를 예상하고 있던 사람들이 이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말씀은 이 삼성증권의 애널리스트들이 네. 하한가로 주식을 팔았는데 예. 그거는 이제 존재하지 않는 주식이죠. 그렇죠. 예, 존재하지 않는 주식인데 그런데 이 사람들이 아니라 실제 하한가로 계속 물량이 계속 나오니까 가격이 떨어지겠죠. 예. 그러면 진짜 합법적인 공매도 하는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다가 그렇습니다. 그때 이익을 챙겼을 수 있다 이 말씀이십니까? 그래서 그 3일 전후해서 그 당시에 공매도로 돈을 벌겠다고 하는 세력들이 네. 있었다면 네. 이분들하고 같이 공모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 점도 들여다봐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러니까 이게 이분들이 애널리스트들이기도 하고 네. 그때 매매 형태가 그 시장가로 매매를 했다는 점이 결제 업무부에서 이렇게 그 자사의 자산이 갑자기 이렇게 늘었는데 네, 어떻게 모를 수 있는가? 그렇습니다. 전문적인 영역이긴 하지만 네. 큰 틀에서는 이해갑니다. 아, 그렇죠. 예. 예. 회사 갑자기 재산이 이만큼 늘었어. 예. 그러면 원래 그 5천만 원씩 입출금 되는 것도 다 체크를 해야 되는 체크를 거죠. 하는데 이렇게 늘은 걸 어떻게 몰랐나? 예. 시스템의 결함인가? 아니면 뭐 조직적인 건가? 이런 의구심이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또 있습니까? 예. 그 이제 개인적인 일탈인지 아니면 조직적 차원에서 이루어진 그 계획된 사건이냐. 하한가 근데 생각해 보면 하한가라기보다는 그 낮은 가격 예. 이렇게 표현하는 게 더 맞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 시장가로 간다는 이야기는 그 프로그램 매매라고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네, 네. 시장가로 내려가면은 투매라고 해서 그 요즘 전부 전산으로 이 계획을 그렇죠. 해놓고 있거든요. 예, 예. 그래서 어느 정도 내려가면 바로 그냥 투매를 이제 던지도록 그렇게 하고 있죠. 그래서 그걸 노리고 그 공매도가 같은 세력들이 그 이해는 했는데 제 말은 이제 용어에서 하한가라기보다는 예. 뭐랄까요? 최저가? 네, 최저가. 예, 네. 예. 상한가에 상반되는 개념이니까. 예, 그렇죠. 하한가는. 갑자기 듣다 보니까 그 생각이 나가지고요. 그리고 또 이게 개인적인 일탈로 보려 그러면 개인적 일탈이라고 할 수는 있습니다. 이게 보통 팔고 나면은 4일 지금 이 케이스는 4일 뒤인데